자, 그러면 운동 중 발생하는 가벼운 상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그 상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상처에 따른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염좌입니다. 염좌, 말이 좀 어렵죠? 염좌는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인대가 손상된 것을 염좌라고 해요. 자, 좀 말이 어렵죠? 우리 관절은 배웠어요. 관절은 어디를 관절이라고 하죠? 자, 우리 팔, 다리, 여기에 관절이 있는데요. 자, 내 손목 관절, 내 팔꿈치 관절, 내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유지해주는 곳,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을 연결해주는 이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이 인대가 손상된 것을 염좌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선생님 삐었어요, 선생님 발목을 삐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염좌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발목을 삐거나 손목을 삐거나 했을 때 이 염좌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총 4가지 단계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말고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 만약에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은 자, 운동장 한가운데서 내가 발목을 삐었는데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운동장 한가운데는 많은 친구들이 이동하고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앉아있으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냉찜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냉찜질이나 온찜질, 따뜻한 온찜질과 차가운 냉찜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좌가 발생되었을 때, 발목을 뼈었을 때 그 다친 부위는, 그 염좌가 발생된 부위는 열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더 부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열이 발생되는 걸 식혀주기 위해서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를 통해서 압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자꾸 발목을 삐었는데 움직이거나 뛰어다니거나 발목이 자꾸 움직이도록 하면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를 이용해서 압박해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다른 상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찰과상입니다. 자, 두 번째 찰과상입니다. 찰과상,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상처를 찰과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체육 수업 시간에 강당에서 피구를 하다가 슬라이딩 선생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하죠. 슬라이딩 하지 말라는 하는 이유는 이 찰과상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슬라이딩 하다 보면은 맨살이 마룻바닥에 이 마찰이 이렇게 되면은 찍 긁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까지는 상처가 나죠. 그래서 피가 나게 되고 이것을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자, 피가 나고 까져서 피가 나는 상처에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상처 부위를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피가 나고 상처난 부위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특히나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거나 또는 신체활동, 체육활동을 할 때 넘어져서 까져서 피가 나면은 그 상처 부위에 뭐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거나 그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나 흙을 털어내주고 깨끗이 씻어줘서 그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즈로 압박해서 지혈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찰과상인 경우에는 딱 긁혀서
피만 살짝 나게 되면은 금방 지혈이 되는데 그 밖에 부위에 찰과상이 발생돼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압박을 해줘서 지혈을 합니다. 압박할 때는 상처 부위를 쭉 눌러주고 상처 부위가 크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고 상처 부위가 크게 되면 손 전체로 해가지고 눌러줘서 압박을 해줘서 지혈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상처 부위를 효과적으로 지혈하기 위해서는 심장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깨끗하게 소독약을 통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는 타박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박상인데요. 타박상.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잘 알 것 같아요. 타박상은 뭘까요? 그렇죠. 외부 충격, 부딪힌 거나 또는 어디 떨어지거나 해서 충격에 의해서 찢어져서 피가 나지는 않지만 피부 표면 아래에 눈의 등에 푸르거나 보라색 반점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는 거를 타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흔히들 멍이 들었다고 하는 거를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타박상이 발생됐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타박상 부위가 열이 발생돼가지고 계속 붓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통해서 이 붓기를 억제해주고요. 이때 얼음주머니가 없으면 차가운 물수건 등을 통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붓기가 가라앉으면 따뜻한 온찜질을 통해서 이 타박상 부위가 빨리 회복되도록 해줍니다. 냉찜질 먼저 하고 온찜질 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근경직이에요. 근경직, 이건 뭘까요? 근은 근육의 근자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근육이 경직되었다. 경직은 무슨 뜻일까요? 딱딱하게 굳은 것을 경직이라고 합니다. 근경직은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현상, 이걸 근경직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쥐가 났다고 하는 현상을 근경직이라고 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근경직이 발생되는데, 축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근경직이 발생될까요? 축구 거의 90분 다 끝날 시간에 근경직이 발생될까요? 맞아요.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열심히 뛰고 나왔을 때, 90분이 거의 다 됐을 때 근경직이 발생됩니다.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수분량이 많이 빠지게 되고 땀으로 수분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근육의 수분량이 부족해지고 피로해져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현상, 근육이 딱딱하게 오그라드는 현상을 근경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쥐가 났다고 하는 것을 근경직이라고 해요. 이때 응급처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근육이 지금 뭉쳐있거나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몸이 이렇게 막 밖에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거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 가게 되면 어때요? 몸이 이완되죠. 몸이 축 늘어지죠. 이걸 이완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근육이 뭉쳐져 있고 이렇게 딱딱하게 오그라들어 있을 때는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자세로 뭉친 근육을 천천히 눌러주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과격한 동작이나 막 빠른 동작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근경직이 일어난 부위의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아리나 허벅지에 많은 근경직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때 발을 뻗어서 내 엄지발가락을 내 발등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쭉 당겨보세요. 발 펴고 앉아서 내 허벅지나 내 종아리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내 엄지발가락을 내 발등, 내 몸 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이때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게 근육이 일어난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따다다다닥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천히 동작을 하고 정지 동작이에요? 그렇죠. 빨리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천천히 동작을 하고 10초 동안 정지. 만약에 내 종아리에 근경직이 발생됐다면 발을 뻗어준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내 발등 쪽으로 쭉 천천히 당겨주고 정지 동안 1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10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10초 하고 천천히 쉬었다가를 반복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염자, 찰과상, 타박상, 근경직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보시면 124쪽, 125쪽의 그림과 같이 참고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염자, 찰과상, 타박상, 근경직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